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는 거야? 안 벌면 불안하잖아. 노후에 돈 없으면 어쩌려고. 이제 그만해. 젊었을 때 고생한 보상으로 딱 1년만 원 없이 놀아봐. 그래야 당신 인생이 살아.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일을 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결국 돈은 남아도 내 삶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장 속 숫자는 늘어나지만 내 몸은 무너지고 내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억울하게 후회하는 순간 그제야 깨닫습니다. 차라리 놀 걸, 차라리 쓸 걸. 돈은 쌓아둘수록 무겁지만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은 인생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지금 쓰는 여행비가 내 행복이고 지금 먹는 한 끼가 내 추억입니다. 노년의 진짜 지혜는 더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쓰기 때문입니다. 평생 죽도록 일해 모아둔 돈을 내가 쓰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내 손을 떠나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흘린 땀의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살던 장기호 씨는 40년간 철강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자식들 학비와 집 대출 갚고도 남은 돈을 모아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죽기 전에 아이들한테 다 남겨줘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옷은 낡아도 버티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친구들이 부르면 돈 아깝다며 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끼며 살던 그는 은퇴 5년 만에 쓰러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장엔 3억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눠 갖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형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장 씨가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은 본인에게 단 한순간의 행복도 주지 못했고 남은 가족에게는 싸움의 불씨가 되었을 뿐입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쓰는 순간에만 내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쓰는 그 순간에만 돈은 내 삶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낭비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부모가 아껴둔 돈을 자식이 허투루 쓰는 경우는 흔합니다. 몇십 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고작 몇 달 만에 외제차 값이나 유흥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북 군산의 김순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쓰면 이 돈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적금을 깨고 평생 하고 싶던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남겼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가고 싶었던 강릉 바다를 보며 이게 내 돈의 값어치구나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평생의 노고가 결실로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쓴 돈만이 내 것이고 웃음으로 돌아온 순간만이 내 인생이에요. 노년에 아껴둔 돈은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돈을 움켜쥐고만 있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현재가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만 남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돈은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가고 내 인생의 노력은 허무하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쓰는 돈은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쓰는 순간 돈은 추억으로, 행복으로, 웃음으로 변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씁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고 내 인생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허무함으로 남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돈은 쓸 때 내 거지 안 쓰면 도둑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어르신은 평생 한 푼이라도 모아야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좀 쓰며 살라고 권해도 그는 늘 나중에 자식들한테 보태주려고라며 거절했습니다.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살아온 결과 통장에는 수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그 돈은 순식간에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자식들은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얼굴을 붉혔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가족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식들의 전쟁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죽고 난 뒤엔 돈마저 도둑맞는 처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돈은 통장 속 숫자로 남아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을 때, 가고 싶던 여행지에 가는 비행기 표를 끊을 때,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순간 돈은 진짜로 내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언제든 자식들의 욕심, 남의 다툼, 병원의 영수증으로 도둑맞게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돈은 결국 남의 손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원망과 갈등만 남습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적금과 연금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쓰면 내 것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고 싶던 경주 여행을 다녀왔고 손주들과 제주도에서 맛집을 돌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자신을 위해 비싼 옷도 한 벌 장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니까 내 돈이지 내가 안 쓰면 남이 가져갈 돈이에요. 그렇게 산 그녀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활기가 묻어났습니다. 돈을 쓴 만큼 자존감도 살았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돈은 결국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도구가 아니라 쇠사슬이 됩니다. 쌓아둔 돈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 무겁게 짓눌려 산송장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쓰는 순간 그 돈은 나의 자유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웁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이건 내 힘으로 산 거야 라는 당당함을 느낄 때, 여행을 다니며 내가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되찾을 때, 그 돈은 비로소 내 삶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못 모았다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아껴두다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고 남겨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결국 내가 누리지 못한 채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돈을 꺼내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부질없다.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내가 안 쓰면 결국 도둑 맞습니다. 은행 잔고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돈만이 내 인생을 빛내고 내 자존심을 살리고 내 존재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노년을 도둑맞은 돈과 후회로 채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다들 후회하며 눈 감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끼며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박영수 씨는 젊을 때부터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자 해도 늘 돈 아깝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가자라고 말하며 거절했고 아내가 외식이라도 하자고 해도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싸다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모아 통장에는 억대 재산이 쌓였습니다. 그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도 든든하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에서 즐거웠다는 순간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박 씨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참 바보였다. 돈은 남았는데 내 인생은 다 잃었구나. 마지막까지도 아끼느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가 목구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쌓아놔도 결국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쓸 때만 당신 거였어요.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가족들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후회는 수많은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하고 싶던 일을 미루고 먹고 싶던 음식을 참으며 가고 싶던 길을 외면하다. 결국 병실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돈을 아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꼈던 거구나. 그 후회의 깊이는 죽음 앞에서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내 손으로 쓴 기억이 없으니 인생은 빈 껍데기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과감히 쓴 사람들의 노년은 전혀 다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은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돈은 내가 쓸 때만 내 거다. 그는 모아둔 적금을 깨고 하고 싶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평생 입어보고 싶던 비싼 옷도 한 벌 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생기가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최 씨는 돈을 써서 젊음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자식들의 싸움판이나 병원비로 사라질 뿐 나를 위해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내 것이 되고 그때에만 내 인생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깁니다. 조금만 더 즐길 걸, 조금만 더 써볼 걸. 하지만 그 말은 무덤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아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 쓰며 살아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지의 바람을 느끼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값어치입니다. 돈은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결국 모두 후회하며 눈을 감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위해 돈을 쓰며 웃고 떠나겠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지금 쓰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쓰지 못하면 내 노력의 역사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돈은 결국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전북 익산의 김도연 씨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술 한 잔도 사치라 여기며 오직 저축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바쳐 모은 돈은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돈은 내 인생의 증거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자기 삶에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순간 그의 노력의 역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그 돈을 두고 다투었고 결국 아버지의 피땀은 추억이 아니라 소송 서류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했던 세월이 고마움으로 기억된 게 아니라 다툼과 원망으로 덮인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젊은 날 밤을 새워본 돈,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모은 돈은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지 못하면 그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직접 꺼내 쓰며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내 노력은 빛을 발합니다. 여행지에서 바람을 맞으며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해 평생 일했지라고 말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내 땀의 결실이 이 한 끼로 돌아왔구나라고 느낄 때 그제야 내 역사가 인생 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지워지고 통장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는 내 삶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어르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노년에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친구들과 전국을 돌며 사진을 남기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돈보다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살았고 마지막까지 본인답게 행복하게 쓰셨다. 그의 노력의 역사는 돈이 아니라 추억과 기억으로 남은 것입니다. 돈을 쓴 덕분에 그는 고생만 한 아버지가 아니라 삶을 제대로 누린 어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노년에 돈을 쓰지 못하면 결국 내 땀의 가치도 사라지고 내 삶의 노력은 흔적 없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쓰는 순간 그 돈은 내 역사에 색을 입힙니다. 나를 웃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기고 내 존재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은 쓰지 않으면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고 내가 쓰는 순간에만 내 노력의 역사가 됩니다. 병원비로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자식들 다툼의 불씨로 변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 삶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게 쓸 때 내 땀과 고생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워진 역사로 만들 것인지 살아있는 역사로 남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웃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사람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내가 버티며 모은 돈의 진짜 가치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난 데 있지 않고 내가 직접 쓰면서 남긴 웃음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남 여수의 박영호 씨는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화를 신고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집 장만을 위해 자신의 옷 한 벌, 술 한 잔조차 아끼며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통장에 수억 원이 쌓였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고 친구들과 마음 편히 웃으며 밥을 먹은 적도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병을 얻어 병원 침대에 눕게 된 그는 눈을 감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안 쓰고 살았을까? 웃어본 기억이 없네. 그의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남은 표정은 평생의 고생이 지운 웃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의 김정순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자신을 위해 과감히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던 수영을 배우고 친구들과 전국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었고 손주들과 디즈니 영화를 보며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둘 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쓰며 웃을 때 진짜 내 것이 된다. 그의 얼굴에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생기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 모두 김 씨는 돈을 써서 웃음을 얻었기 때문에 젊게 산다고 했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고 노력의 결실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흘린 땀이 웃음으로 바뀌는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완성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내 노력은 숫자로만 남고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 그 돈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며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노년에 진짜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웃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하고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쓰는 순간마다 웃음이 피어나면 그 인생은 가장 값진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웃어야 합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가장 값진 결실이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한숨으로 채울지 웃음과 행복으로 채울지는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게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며 모은 돈을 그저 쌓아두기만 하면 내 인생은 숫자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쓰며 하루를 즐기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빛내는 진짜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에 살던 정태호 씨는 젊을 때부터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택배 상하차장에서 쉬는 날도 없이 일해 결국 은퇴할 무렵엔 5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늘 자식들에게 너희 잘되라고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늙음은 콩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쓰는 게 아까워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친구들과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하루만 더 즐겼어도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을 텐데. 남은 돈은 많았지만 웃음도 추억도 없는 인생은 산송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이정순 씨는 은퇴 후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좋아하는 라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모여 고깃집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가끔은 손주들을 데리고 근교 여행을 떠나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즐기며 쓰는 이 돈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예요. 집에 쌓아둔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가 쓰는 이 순간은 나를 살아있게 하죠. 그녀의 노년은 돈이 많지 않아도 늘 활기가 넘쳤고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복지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제도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쓰는 돈, 그 돈으로 하루를 즐기며 얻는 웃음과 여유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 가는 대로 작은 선물을 사고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진짜 보험입니다. 돈은 쌓아두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쓰면 삶을 가볍게 하고 웃음을 불러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남는 건 후회와 공허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며 하루를 즐길 때 그 순간은 내 것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 내 인생 전체가 복지로 채워집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한 복지는 없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로 채울지 웃음과 여유로 채울지는 바로 오늘 내 지갑을 어떻게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저희도 힘들어요. 알아서 좀 하세요.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요구만 하세요? 저 노인 아직도 버티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 차가운 말들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현실입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는 하루아침에 존중을 잃고 자식에게 무시당하며 결국 외로운 짐짝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고 손주가 안겨들며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인격보다 사랑보다 결국 돈이 마지막 권위가 됩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돈이 힘인 6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첫 번째 이유는 늙어서도 사람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늙으면 누구나 주름이 깊어지고 걸음은 느려지고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노인을 귀찮은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늙었어도 몸이 약해졌어도 돈이 있는 노인은 여전히 대접받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인간 대접은커녕 눈치와 무시 속에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돈이 곧 사람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박병수 씨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아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같이 계세요라며 환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밥을 놓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손주도 할아버지 냄새 난다며 피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 우리도 힘들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늙은 몸으로 집안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고 결국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처절했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는 그냥 짐이야. 사람 대접은커녕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윤영자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전략해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남겼고 매달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혼자 살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경로당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내주었고 이웃들은 항상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와 사위도 매달 먼저 찾아와 안부를 챙기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면 고급 한정식집에서 잔치를 열어주고 손주들은 늘 할머니 최고라며 안겼습니다. 윤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늙어도 여전히 어른 대접을 받는다. 돈이 없었으면 나도 무시당했을 거다. 그 말은 씁쓸했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바로 사람 대접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모임에서도 뒤편에 앉아야 하고 말을 꺼내도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중심에 앉고 같은 말도 조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차이는 극명합니다. 돈 없는 부모가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리지만 돈 있는 부모의 말은 지혜로 여겨집니다. 이웃과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되고 가진 게 있으면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늙어서도 사람으로 대우받게 해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힘은 빠지고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그 작은 목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돈은 나이를 넘어선 힘이고 늙은 몸을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늙어서도 사람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존엄을 지키고 무시당하지 않고 끝까지 어른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돈입니다. 눈물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이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 부모가 가진 돈이 사라지면 자식들의 태도도 서서히 변합니다. 부모가 병원비 한 푼, 용돈 몇만 원조차 감당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존중은 무너지고 부모는 짐으로 취급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돈이 곧 권위이자 자식 앞에서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박영달 씨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자식 공부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대줬지만 본인은 남은 재산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박 씨는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들들이 교대로 간병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핑계를 대며 연락이 줄었습니다. 병원비가 쌓이고 생활비를 부탁하는 날이 많아지자 아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좀 해결하세요. 순간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와 땀으로 키워낸 자식들이었지만 돈이 떨어지자 그 사랑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명절에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신세가 됐습니다. 남은 건 돈 없는 아버지는 무용지물이라는 처참한 깨달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김인숙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도와줄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주말마다 김 씨 집을 찾았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김 씨에게 안기며 할머니 최고를 외쳤고 아들, 딸은 다투듯이 병원 예약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서 저들이 나를 모시는 거지. 돈 없었으면 지금처럼 대접 못 받았을 거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존중받는 이유는 인품도 있지만 결국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돈이 있으면 부모의 말이 조언이 되지만 돈이 없으면 같은 말도 잔소리가 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돈이 없으면 연락조차 피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혈연이 아니라 통장 잔고에서 비롯됩니다. 병원비를 스스로 내고 손주 용돈을 당당히 주는 부모는 존중을 받지만 생활비를 부탁하는 부모는 눈치와 냉대를 견뎌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의 눈빛이 따뜻하고 돈이 없으면 차갑습니다. 같은 부모인데 돈의 유무가 태도를 갈라놓습니다. 결국 노후의 돈이 힘인 이유는 단 하나,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이 존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돈만이 마지막까지 부모를 부모답게 세워줍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세 번째 이유는 이웃이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진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마을에서 대접받고 돈이 없는 노인은 모욕과 무시 속에 살아갑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노년에 주머니가 비면 존경받는 어르신에서 단숨에 패 끼치는 노인으로 추락합니다. 이웃의 태도는 잔인할 정도로 돈에 따라 갈라집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9세 오명환 씨는 퇴직 후 가진 게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시장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월세와 관리비 때문에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번 밀린 돈을 변명하며 버티자 사람들의 시선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또 돈 얘기야? 나이 들어 민폐만 끼치네. 라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관리비도 못 내면서 왜 여기서 살아? 나가야지. 그날 이후 오 씨는 아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 밤늦게 몰래 움직였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아픈 몸을 방치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이웃이 함부로 대하고 존엄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반면 경기도 과천에 사는 75세 최은자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들어와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마트에서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최 여사님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시장 보러 오셨으면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후원금을 내기도 하고 어려운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기에 이웃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배려가 따랐습니다. 최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 거야. 돈 없으면 나도 무시당했을걸. 그 솔직한 고백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결국 인간관계의 온도차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이웃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돈이 없는 노인은 부담스러운 짐으로 낙인 찍힙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소한 행동조차 돈이 있으면 웃으며 맞이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평과 눈총이 따라붙습니다. 동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비를 내는 사람은 존중받고 내지 못하는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이웃의 태도는 결코 감정이 아니라 돈에 의해 결정됩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웃이 조심스레 말을 고르고 돈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게 모욕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웃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돈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오직 돈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이웃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존엄은 눈물이 아니라 돈에서 나옵니다. 돈이 있어야 이웃이 함부로 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네 번째 이유는 재혼할 때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얼굴, 같은 건강 상태라도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가진 게 없는 노인은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돈이 있는 노인은 인생의 동반자로 대접받습니다. 그 차이는 잔인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사랑도 성격도 인품도 모두 뒷전입니다. 결국 상대는 당신의 통장을 먼저 바라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창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국민연금으로 한 달 80만 원을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김 씨는 지인을 통해 중매를 보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 여성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집은 본인 명의인가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김 씨가 솔직히 털어놓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지만 상대는 끝내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씨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가진 게 없으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더라. 재혼을 꿈꿨지만 결국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70세 이정자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임대 아파트 두 채에서 월세 수입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한 남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이 씨는 처음엔 그 관심이 단순한 호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은 결혼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더 든든하잖아요. 서로 의지하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그녀의 재산을 확인하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남성은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았고 이 씨의 월세 수입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웃들은 그 남성을 좋은 신랑감이라 불렀습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재혼은 쉽게 성사됐고 상대 역시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씁쓸하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었으면 누가 나랑 살겠다고 했을까? 결국 돈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더라.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재혼시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외면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지 아니면 끝까지 연락이 끊기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돈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얼굴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재산과 연금, 집과 수입을 먼저 따집니다. 애정은 그 다음입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혀주는 무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할 상대를 고를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외면당합니다. 노년의 재혼을 꿈꾸는 사람에게 돈은 곧 매력이고 돈은 곧 조건이며 돈은 곧 사랑의 힘입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재혼할 때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성품보다 먼저 보는 것은 통장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선택받고 돈이 없는 노인은 거절당합니다. 가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후를 외롭지 않게 지키고 싶다면, 사랑을 원한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곧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자 재혼시장에서 당신을 살아남게 하는 마지막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다섯 번째 이유는 며느리, 사위의 태도가 공손해지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 겉으로는 가족이라 부르지만 속내는 돈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진 게 없는 시부모, 장인장은 언제든 부담스러운 짐으로 취급되지만 통장에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존중으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가진 게 달라지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80세 김석호 씨는 퇴직 후 연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매달 용돈을 아들 내외에게 의지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기세, 관리비가 밀려 부탁할 때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요. 제발 조금만 줄여 쓰세요. 어느 날은 식탁에서 손주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돈도 못 버시면서 왜 이렇게 요구가 많으세요? 그 순간 김 씨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마저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눈치만 보며 살다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돈 없는 노인의 자리는 집안에서도 투명인이었고 며느리의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77세 이정분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으로 상가를 임대 주어 매달 2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명절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두툼한 봉투를 챙겨주었고 그 덕분에 대우는 달라졌습니다. 사위는 늘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장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하고 묻고 며느리도 장을 보며 어머님 드실 건 제가 먼저 챙겨드릴게요. 라며 공손했습니다. 생일잔치 때는 며느리, 사위가 앞다퉈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까지 할머니 최고를 외쳤습니다. 이정분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며느리 사위가 천사가 되고 돈이 없으면 괴물이 되는 거야. 그녀의 말은 씁쓸했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의 존중과 태도가 오직 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겉으로는 웃어도 속마음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시부모, 장인장의 존재가 짐이 될지 존경의 대상이 될지는 통장 잔고가 결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며느리의 말투는 차갑습니다. 이젠 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도 힘들어요. 같은 말이 서슴없이 튀어나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예의 바르게 굴다가도 부모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 거리를 두고 무심해집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라며 몸을 낮춥니다. 돈은 노인의 권위이자 방패입니다. 자식의 배우자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마지막 힘입니다. 슬프지만 며느리, 사위의 공손함은 사랑보다 돈에서 나옵니다. 가진 돈이 곧 존엄이고 그 돈이 곧 태도를 바꿉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며느리, 사위의 태도가 공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대접받길 바라는 건 환상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존중받고 돈이 있어야만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인생 말년에 무시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고 싶다면 단 하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곧 태도를 바꾸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여섯 번째 이유는 대화에서 기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은 약해지고 자식이나 이웃,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대화의 자리는 곧 수모의 자리가 됩니다. 입을 열수록 기가 죽고 눈빛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멸시처럼 느껴집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7세 이종만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해 모아둔 돈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대화할 때마다 그는 기가 꺾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들 이번에 집 사줬다더라. 연금 덕에 여행 다녀왔다라며 자랑을 늘어놓을 때 이 씨는 입을 닫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나는 가진 게 없다는 현실이 떠올라 차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손주 얘기만 나와도 기가 죽었습니다. 용돈 한 번 제대로 쥐어주지 못한 죄책감에 대화 자리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말도 없고 말이 없으니 존재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반대로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최인자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전략해 모은 돈으로 상가 하나를 마련했고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모여도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항공권은 내가 다 냈어. 라며 당당히 말했고 실제로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며 중심이 됐습니다.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용돈 봉투를 내밀며 필요할 땐 말해라라고 할 수 있었고 그 한마디의 분위기는 언제나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돈이 있으니 그녀의 말은 존중받았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 안 그러면 입 다물고 살아야 해. 이 씁쓸한 농담은 사실이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결국 대화의 무게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 말은 곧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가진 게 있으면 한마디가 곧 권위가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는 부모가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잔소리로 들리지만 돈 있는 부모가 같은 말을 하면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 없는 노인은 대화에 끼지 못하고 돈 있는 노인은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크기이고 기죽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지만 돈이 있으면 같은 말도 존중받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병도 외로움도 아닌 대화에서 무시당하고 기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막아주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돈입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대화에서 기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고개 숙이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돈이 지켜줍니다. 돈이 곧 존엄이고 돈이 곧 목소리이며 돈이 곧 당신의 길을 살려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질없다. 사람 붙잡고 자식 붙잡고 체면 붙잡아도 결국 남는 건 텅 빈 방 안의 고요뿐입니다. 믿었던 배우자는 병으로 먼저 떠나고 기대했던 자식은 자기 삶에 바빠 외면합니다. 친구는 술자리 농담 한마디에 등을 돌리고 형제는 돈 문제로 원수가 됩니다. 남는 건 나 하나뿐인데 대부분은 이 단순한 진실을 끝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늙어 가장 현명한 선택은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준비입니다. 단 6가지만 갖추면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혼자의 삶은 비참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 6가지 꼭 준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친구나 자식이 곁에 없어도 집만 안정적이면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집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임대료에 쫓기고 재개발 소문에 휘둘리고 보증금을 떼이는 순간 노년은 순식간에 지옥이 됩니다. 결국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후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을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8세 김영순 씨는 평생을 새들어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전셋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몇 년 모은 퇴직금까지 날아가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보증금 사기를 당한 불쌍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밀려나 추운 겨울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대가가 이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뼈아팠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 부질없더라. 집이 없으니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주거불안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74세 박태호 씨는 집 한 채 덕에 노년을 평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집만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큰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 대출을 성실히 갚았습니다. 은퇴할 때쯤엔 빚이 모두 사라졌고 이후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삽시다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내 집은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 결과 그는 매달 임대료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조차 아버지처럼 자기 집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주거 안정성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집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모든 인간관계와 생활이 무너지고 집이 안정적이면 큰돈이 없어도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주거 불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추위와 더위에 떨며 잠 못 드는 고통, 집을 옮길 때마다 따라오는 외로움과 피로는 결국 건강마저 갉아먹습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7번째 준비는 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아파트일 필요도 없고 화려한 주택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이름으로 된 작은 보금자리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병이 들어도 돈이 조금 모자라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곧 마음의 안정이고 마음의 안정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집이 있다면 지키고 없다면 작은 전세나 공공임대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내 몸 하나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립 능력입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져 남의 손에 매달려야 할 때 찾아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남이 떠줘야 하고 화장실조차 혼자 못 가는 순간 자존심은 무너지고 삶의 의지도 함께 꺼집니다. 자식이 돌봐줄 거라 믿는 건 환상일 뿐입니다. 자식도 자기 살기 바쁘고 며느리와 사위의 손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내가 내 몸을 다루는 힘, 곧 자립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80세 장인자 씨는 그 자립 능력을 잃은 뒤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관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도 치료를 미루며 버텼습니다. 조금 아프면 참으면 되지 하며 운동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고 밥 한 끼 차려 먹지 못했습니다. 자식 집에서 몇 달을 지냈지만 결국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해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두 다리로 걸어다니던 그때가 그립다. 지금은 산 송장일 뿐이다. 자립 능력을 잃는 순간 삶은 그저 연명일 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 사는 74세 윤석호 씨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은퇴 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었고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밥도 스스로 차려 먹는 원칙을 세워 간단한 국과 반찬 정도는 늘 손수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힘들게 뭘 하냐며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먹을 밥은 내가 해야 자유가 있지. 덕분에 그는 지금도 큰 병 없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적게 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관계도 편안합니다. 자식들조차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사신다며 마음 놓고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호 씨는 말합니다. 자립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 매일 연습한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립 능력을 잃으면 자존심도 관계도 행복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지키며 자립을 준비한 사람은 노년에도 자유와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노년의 자립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밥을 차려 먹는 힘, 네 발로 화장실을 가는 힘, 약을 제때 챙기는 힘.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지켜줍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8번째 준비는 내 몸 하나 스스로 돌보는 자립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은 생이 고통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자립은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행복을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걷고 먹고 돌보는 작은 습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노후 준비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3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 발버둥 치는 두려움입니다. 아직 멀었어. 나는 안 죽어라며 현실을 부정하다 보면 병이 찾아왔을 때 더 큰 충격에 빠지고 남은 시간마저 불안과 공포로 갉아먹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뿐이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을 더 풍요롭게 누립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2세 이만호 씨는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며 나는 오래 살 거다. 죽음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며 준비를 미뤘습니다. 유언장도 없었고 장례에 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고 본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쏟아졌고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자식들의 싸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보다 더 괴로운 건 내가 준비하지 않아 자식들을 원수로 만든 거다. 결국 그는 고통 속에 생을 마쳤고 남은 가족들은 원망과 갈등만 떠안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세 장명숙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70세가 되던 해 스스로 장례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의 장례 방식과 재산 분배까지 미리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내가 떠나면 화환은 받지 말고 조의금은 작은 장학금으로 쓰라는 말까지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엄마, 왜 벌써 그런 걸 준비하세요? 불길해요 라며 말렸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곧 남은 삶을 편안하게 사는 거다. 실제로 그녀는 그 이후 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어울렸습니다. 자식들 역시 엄마의 태도를 보며 죽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건강하지만 언젠가 올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더 여유롭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잔혹할 만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남은 인생은 불안과 후회로 채워지고 준비하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값지게 쓰게 만드는 힘입니다. 준비가 없는 노년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에 떨지만 준비가 된 노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9번째 준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남은 생을 더 깊게, 더 자유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장례를 계획하고 내 마음을 다잡는 순간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별이 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준비,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담담한 태도입니다. 준비된 죽음만이 준비된 삶을 완성합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4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남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내 만족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덫은 바로 체면과 남의 시선입니다. 친구가 어떻게 볼까? 자식이 뭐라 할까? 이웃이 수군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며 결국 내 인생은 남의 입에 좌우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노년은 이미 충분히 살아낸 인생입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만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서대문에 사는 79세 오정희 씨는 평생 체면에 갇혀 살았습니다. 옷 한 벌 사 입을 때도 친구들이 싼 옷이라고 흉보지 않을까 걱정했고 집안 행사 때마다 자식 자랑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도 억지로 손주 용돈을 크게 주고 며느리에게 선물을 사다 바치며 좋은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요구했고 친구들은 뒷담화를 즐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빚까지 지며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병원비도 감당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잘 보이려다 정작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74세 김성호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안 나오냐, 소외될 거다라는 말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랑 노는 게 제일 즐겁다. 그는 혼자 등산을 가고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다. 돈은 기대하지 말아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는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태도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눈은 평생 따라가도 끝이 없다. 내 눈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게 최고다. 지금 그는 작은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지만 하루하루가 당당합니다. 이 두 사례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남의 인정을 좇는 순간 노년은 끝없는 굴레가 되고 내 만족으로 사는 순간 노년은 자유가 됩니다. 체면 때문에 돈을 쓰다 무너지고 남의 말 때문에 마음이 병드는 건 너무 흔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남이 아니라 나라는 기준만 세우면 인생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맛있으면 그만이고 옷을 입어도 내가 편하면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노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10번째 준비는 남의 인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 만족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웃으며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식의 칭찬, 친구의 시선, 이웃의 말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즐겁게 산 기억은 끝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남이 박수치는 삶보다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5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감정을 누르며 삽니다. 하지만 노년에까지 그 습관을 끌고 가면 결국 병이 됩니다.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짓고 가슴은 분노로 들끓는데 입술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나를 배신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를 지켜낼 때 찾아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80세 최정숙 씨는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한 태도에도 참잘하며 말하지 않았고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엄마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 그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두통과 불면, 가슴 두근거림에 시달리며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결국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마음의 병입니다. 평생 쌓아온 억울함과 분노가 몸으로 나온 겁니다. 그녀는 그제야 통곡했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내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왜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눈물이 나는 걸까? 감정을 억누르며 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반대로 강원 속초에 사는 75세 이광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 후부터 내 마음에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했고, 친구가 기분 상하는 말을 하면 웃으며 그 말은 듣기 불편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쌓아두지 않으니 병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음이 가벼워 더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내 기분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 지켜주겠냐라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마을에서 속 시원한 어르신으로 불리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두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병이 되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교양 있는 미소가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분노가 나면 표현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기쁘면 마음껏 웃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독이 쌓이지 않고 몸까지 건강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11번째 준비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이유도 체면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짜 미소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 감정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후회 없이 만드는 준비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6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나이에 뭘 배우겠냐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 방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순간 세상은 내 등을 떠밀고 멀리 사라집니다. 결국 고립되고 무력감에 사로잡히며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계속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거슬러 당당하게 세상과 함께 걸어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1세 김혜자 씨는 배우기를 멈춘 뒤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남편 사망 후 홀로 지내며 휴대폰도 나는 못해라며 자식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은행도 병원 예약도 모두 자식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며 자식이 자주 오지 못하게 되자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신청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마트에 갔지만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지 못해 직원에게 혼나듯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하나?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습니다. 배우지 않겠다는 고집이 결국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74세 박상호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 강좌에 등록했고 인터넷 뱅킹을 익히며 직접 금융을 관리했습니다. 친구들이 나이 들어 뭐하러 고생하냐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배우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책을 사고 동영상으로 운동을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즐겼습니다. 손주와도 게임을 함께하며 세대 차이를 좁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젊다며 존경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배우기를 멈춘 순간 노년은 세상에서 밀려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를 넘어선 자유를 얻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이고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노년의 배움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12번째 준비는 배우는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폰 하나라도 스스로 다룰 줄 알고 새로운 문화에 겁내지 않고 작은 것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배우는 사람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새로운 것을 익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젊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연금 든든하대. 경수가 그 말 믿지 마. 다 껍데기일 뿐이야. 결국 내 인생까지 무너뜨릴 수도 있어.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경제적 안정이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집이 몇 채 있다,
연금이 넉넉하다 큰 소리치지만 실제로는 담보 잡힌 집, 빚더미 위에 연금, 자식들의 끝없는 요구가 뒤엉켜 있습니다. 여자는 든든한 미래를 기대했다가 하루아침에 파산자의 아내로 전락하고 노후까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빚, 독촉, 전화와 눈물뿐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달콤한 말은 결국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첫 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상대는 왕, 나는 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의 사랑을 꿈꾸며 들어간 결혼 생활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연륜과 경험은 지혜가 아니라 지배의 무기로 쓰이고 여자는 존중받는 아내가 아니라 부려지는 하인으로 전락합니다. 남자는 왕처럼 명령만 내리고 여자는 끝없이 시중드는 하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이 사실은 권력과 지배의 덫이었던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윤정 씨는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남편은 나이 차이가 나도 너만 편하게 해줄게라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식사 때마다 국은 왜 이렇게 싱겁냐, 반찬은 왜 이렇게 허접하냐라며 불만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양말 하나, 구두 닦는 것까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고 윤정 씨는 마치 집안 하인처럼 허리를 굽혀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야. 그것도 무급으로.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지연 씨의 경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안 살림은 물론 병원 예약, 은행 업무,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 준비까지 모두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지연 씨가 나도 좀 쉬고 싶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내 나이에 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할 거냐였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녀는 평생의 하인이었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나는 남편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장은영 씨는 또 다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집 밖에서는 점잖은 어른으로 보였지만 집 안에서는 완벽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녀가 친구와 통화를 하려고 하면 하인 주제에 어디서 입을 나불 때냐는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장 씨는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회와 고립된 채 오직 남편의 심부름만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었고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독재자였습니다. 이렇듯 늙은 남자와의 관계는 균형 잡힌 동반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나이를 방패 삼아 명령을 일삼고 여자는 그의 삶을 떠받드는 하인이 됩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사랑은 권력이 되어 여자의 숨통을 죄어옵니다. 남자의 말은 법이고 여자의 존재는 무시됩니다. 결국 가정은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왕과 하인의 권력 구조로 굳어집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주는 배우자가 아니라 지배를 즐기는 왕으로 변합니다. 여자의 인생은 존중받는 삶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는 하인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웃음과 설렘은 사라지고 대신 눈물과 한숨이 집안을 채웁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와의 결혼은 평등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상대는 왕이 되고 나는 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사랑을 꿈꾸며 들어간 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하인으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늙은 남자와의 삶은 동반자가 아니라 끝없는 복종의 굴레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혈압약 챙기다 인생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통을 흔들어대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는 연애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고 여자는 연인이라기보다 간병인으로 전락합니다. 손에 잡히는 건 꽃다발이 아니라 알약통, 귀에 들리는 건 사랑 고백이 아니라 약 좀 챙겨줘라는 목소리뿐입니다. 노후를 함께한다는 달콤한 말은 결국 평생 약병 옆에서 늙어간다는 의미로 바뀌어 버립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정아 씨는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녀는 상대 남자가 나 아직 건강하다, 산책도 잘 다닌다고 장담하던 말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함께 살자마자 매일 아침 식탁 위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정아 씨의 하루는 남편이 약을 제대로 챙겼는지 확인하는 일로 시작해
병원 예약 잡고 진료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전담 간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의 장영희 씨는 더 극단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나는 연금도 있고 병원비 걱정 없다며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절반이 약값과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영희 씨는 병원에 가는 남편을 부축하며 하루를 보내고 응급실 호출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랑의 설렘은 사라지고 혹시 오늘 밤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그녀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에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의 약봉지와 결혼한 것 같아. 대구의 최선희 씨는 남편의 건강 문제로 사회적 고립까지 겪었습니다. 남편이 외출을 꺼리자 그녀 역시 집안에 묶여버렸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함께 취미를 즐기겠다는 꿈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혈압이 오를까, 심장이 멎을까 두려워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선희 씨의 젊은 노후는 집안 침대와 약장 사이에서 갇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모임 사진을 올릴 때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왜 약봉지와 함께 늙어가야 하나? 이처럼 혈압약은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족쇄가 되고 여자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사랑을 기대했던 손길은 결국 환자의 체온을 재고 혈압계를 감싸는 손길로 변합니다. 결혼은 동반자가 아니라 간병 계약이 되고 여자는 평생을 돌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야 합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대화로 시작해도 내일은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됩니다. 연애의 설렘은 사라지고 건강 걱정과 약통 챙기기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 여자는 스스로의 노후를 포기하고 남의 건강을 위해 인생을 갈아넣게 됩니다. 사랑은 활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의 삶은 사랑이 아니라 약에 묶인 생존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자의 미래는 병실의 하얀 벽으로 갇혀버립니다. 그러니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늙어 나이 많은 남자의 약봉지는 당신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입니다. 혈압약 챙기다 인생이 끝나버린 뒤에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잔소리가 폭탄처럼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라 생각하고 참고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충고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은 왜 그렇게 하냐? 옷은 왜 그렇게 입냐? 말투는 왜 그렇게 거칠냐라는 소리가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말폭탄에 귀는 멍해지고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고문 같은 동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은숙 씨는 재혼을 결심했을 때 설렘보다 안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달콤함 대신 매일같이 쏟아지는 잔소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커피를 조금 진하게 탔다고 버럭 화를 내고 TV 채널을 바꿨다고 불같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아껴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통제 욕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숙 씨는 결혼 1년 만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잔소리와 살고 있어.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현숙 씨의 경우는 더 참혹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과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조차 과거의 무용담과 비교 섞인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밥맛이 떨어져 결국 한 끼를 건너뛰기도 했고 현숙 씨는 점점 살이 빠져갔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고 의사에게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잔소리 폭탄에 신체까지 망가진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최정희 씨는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사회적 관계까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마다 그런 사람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냐, 괜히 돈 쓰고 시간 낭비한다라며 온갖 말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설득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외출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그녀는 집안에 고립된 채 남편의 잔소리만 듣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사랑을 얻은 게 아니라 고립과 통제를 얻었다. 이처럼 늙은 남자의 잔소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삶을 갉아먹는 폭탄입니다.
하루아침에 내뱉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여 결국 여자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남자는 충고라 말하지만 여자는 그 말 속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존재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결국 사랑은 사라지고 집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폭탄 같은 잔소리에 있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애정이 아니라 통제이고 배려가 아니라 비난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이며 웃음이 아니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은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의 삶에서 사랑은 잔소리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는 여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잔소리 폭탄과 함께 늙어간다는 건 평생 지옥의 소음 속에서 갇혀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젊음의 기운을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결혼했지만 현실은 젊은 여자의 활력을 앗아가는 늪이 됩니다. 그는 당신의 웃음을 에너지로 삼고 당신의 체력을 의지로 바꾸며 결국 당신의 젊음을 갉아먹습니다. 시작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설렘이지만 끝은 지친 한숨과 주름진 얼굴로 남게 됩니다. 젊음은 꽃처럼 피어나야 하는데 늙은 남자는 그 꽃을 꺾어 자기 생존에만 쓰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지연 씨는 나이 차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늘 내가 널 지켜주겠다, 안정된 삶을 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며 지연 씨에게 부축을 요구했고 밤마다 건강 불안을 털어놓으며 그녀의 수면을 빼앗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빠져나가면 난 죽는다는 남편의 말이 족쇄처럼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연 씨는 40대에 이미 늙어버린 듯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부산 남포동의 김선영 씨는 더 심각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젊음은 남편의 의존 속에 소모됐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의 약속 대신 남편의 병원 동행이 일상이 됐고 건강식 챙기느라 그녀의 취미와 여가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10년이 채 안 돼 그녀는 10살은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 곁에 있는 순간 그녀의 생기는 빨려나갔고 삶은 점점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갔습니다. 대구 북구의 박민정 씨는 결혼 후 남편의 끊임없는 집착에 갇혔습니다. 남편은 젊은 내가 곁에 있어야 내가 숨을 쉰다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정 씨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려 하면 남편은 너의 젊음을 남에게 뺏기지 말라며 막아섰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 사회, 직업 모두 잃고 오직 남편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결과 민정 씨는 40이 되기도 전에 우울증 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그녀의 젊음을 흡혈하듯 빨아먹은 독이었습니다. 이렇듯 늙은 남자와의 삶은 젊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앗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웃음은 그의 위로가 되고 당신의 활력은 그의 생존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눠 가져야 할 사랑은 일방적인 소모가 되고 당신의 청춘은 그의 불안과 무력함을 떠받치는 연료로만 쓰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젊음을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병원, 약봉지, 불안의 그림자 속으로 끌어들이며 당신이 가진 마지막 생기마저 빨아들입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젊음을 바친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의 사랑은 흡혈처럼 젊음을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늙은 남자의 품에 안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활력이 아닌 고통의 늪으로 변합니다. 5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경제적 안정이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 든 남자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입니다. 그는 연금이 든든하다, 집이 몇 채 있다, 노후는 걱정 없다며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연금은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집은 은행 담보에 묶여 있으며 자식들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안정이라 믿고 들어간 순간
여자는 남의 빚과 파산을 떠안는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미선 씨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 남자가 늘 나는 연금만으로도 넉넉하다, 집도 2채나 있다라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을만 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후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집 2채 중 1채는 이미 은행에 담보로 넘어가 있었고 다른 1채는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집 모두 경매에 넘어가 버렸고 미선 씨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몰렸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경제적 안정은 신기루였고 남은 것은 빚, 독촉, 전화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부산의 최영숙 씨도 비슷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만난 남자는 나는 자식들이 다 잘돼서 돈 걱정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식들은 제 몫을 다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의존했고 학비, 결혼자금, 생활비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남의 자식 빚을 떠안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이 결국 남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노예 계약으로 변한 것입니다. 대구의 윤정희 씨는 더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나는 연금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가 충분하다라며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드러난 것은 수천만 원의 도박빚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고스란히 빚 이자에 빨려 들어갔고 윤 씨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까지 망가졌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이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건넨 손이 족쇄로 돌아온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안정이라는 말은 대부분 허상입니다. 늙은 남자일수록 체면과 의세에 집착합니다. 연금은 부풀려 말하고 재산은 실제보다 화려하게 꾸밉니다. 여자는 그 말에 속아 안정을 기대하지만 결혼 후 맞닥뜨리는 건 빚더미, 병원비, 그리고 끝없는 갈등입니다. 기대했던 안락한 노후는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결국 여성은 남의 인생짐을 떠안아 자신의 노후까지 망쳐버립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약속하는 안정이 착취의 덫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서 여자의 돈과 노동을 요구하고 그녀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여자는 파트너가 아니라 남자의 구멍난 인생을 메워주는 희생양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안정은 남의 입에서 나오는 허풍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삶에서만 나옵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의 달콤한 말에 속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지옥으로 바뀝니다. 경제적 안정은 결코 남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힘으로 지켜낼 때만 진짜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항상 눈치 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한순간도 편히 숨 쉴 수 없는 삶으로 변합니다. 그의 표정 하나, 한숨 소리 하나에도 여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마치 지뢰밭 위를 걷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와 짜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눈치를 보는 삶은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고 노후의 행복이 아니라 끝없는 불안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지연 씨는 나이 많은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일상은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표정이 굳었고 지연 씨는 늘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TV 채널을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차가운 눈빛을 받고 반찬간이 맞지 않는다는 말에 한숨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괜찮을까, 화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감정해소용 인형 같아. 부산 서구에 사는 박선영 씨의 삶은 더 비참했습니다. 남편은 늘 과거의 권위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출을 준비할 때조차 그 옷은 왜 입냐, 그 화장은 왜 하냐라며 간섭했고 선영 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았다가 남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왜 항상 그렇게 남편 눈치만 보냐고 물었지만 선영 씨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과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남편의 표정 하나에 인생을 맞추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최민정 씨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늘 건강이 나쁘다며 예민했고 그 예민함은 곧 잔소리와 불평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 씨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혹시 짜다고 할까, 싱겁다고 할까를 걱정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괜히 소리 나면 화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잠들기 전조차 남편의 뒤척임에 눈을 뜨며 하루 24시간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병원에서 극심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이렇게 살면 몸까지 망가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늙은 남자와의 결혼은 안정이 아니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자는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결국 삶 전체가 피폐해집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말조차 줄어들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의 기분이 법이 되고 그녀의 존재는 그저 맞춰주는 그림자로 전락합니다. 늙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끝없는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표정과 기분에 인생을 걸고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삶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와 복종이며 고통의 덫입니다. 사랑은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와의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과 두려움입니다. 항상 눈치를 보며 사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늙은 남자의 곁에 서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행복이 아니라 끝없는 눈치의 지옥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는 거야? 안 벌면 불안하잖아. 노후에 돈 없으면 어쩌려고. 이제 그만해. 젊었을 때 고생한 보상으로 딱 1년만 원 없이 놀아봐. 그래야 당신 인생이 살아.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일을 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결국 돈은 남아도 내 삶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장 속 숫자는 늘어나지만 내 몸은 무너지고 내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억울하게 후회하는 순간 그제야 깨닫습니다. 차라리 놀걸, 차라리 쓸걸. 돈은 쌓아둘수록 무겁지만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은 인생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지금 쓰는 여행비가 내 행복이고 지금 먹는 한 끼가 내 추억입니다. 노년의 진짜 지혜는 더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쓰기 때문입니다. 평생 죽도록 일해 모아둔 돈을 내가 쓰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내 손을 떠나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흘린 땀의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살던 장기호 씨는 40년간 철강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자식들 학비와 집 대출 갚고도 남은 돈을 모아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죽기 전에 아이들한테 다 남겨줘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옷은 낡아도 버티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친구들이 부르면 돈 아깝다며 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끼며 살던 그는 은퇴 5년 만에 쓰러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장엔 3억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눠 갖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형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장 씨가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은 본인에게 단 한순간의 행복도 주지 못했고 남은 가족에게는 싸움의 불씨가 되었을 뿐입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쓰는 순간에만 내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쓰는 그 순간에만 돈은 내 삶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낭비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부모가 아껴둔 돈을 자식이 허투루 쓰는 경우는 흔합니다. 몇십 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고작 몇 달 만에 외제차 값이나 유흥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북 군산의 김순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쓰면 이 돈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적금을 깨고 평생 하고 싶던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남겼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가고 싶었던 강릉 바다를 보며 이게 내 돈의 값어치구나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평생의 노고가 결실로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쓴 돈만이 내 것이고 웃음으로 돌아온 순간만이 내 인생이에요. 노년에 아껴둔 돈은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돈을 움켜쥐고만 있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현재가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만 남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돈은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가고 내 인생의 노력은 허무하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쓰는 돈은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쓰는 순간 돈은 추억으로, 행복으로, 웃음으로 변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씁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고 내 인생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허무함으로 남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돈은 쓸 때 내 거지 안 쓰면 도둑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어르신은 평생 한 푼이라도 모아야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좀 쓰며 살라고 권해도 그는 늘 나중에 자식들한테 보태주려고라며 거절했습니다.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살아온 결과 통장에는 수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그 돈은 순식간에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자식들은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얼굴을 붉혔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가족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식들의 전쟁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죽고 난 뒤엔 돈마저 도둑맞는 처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돈은 통장 속 숫자로 남아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을 때, 가고 싶던 여행지에 가는 비행기 표를 끊을 때,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순간 돈은 진짜로 내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언제든 자식들의 욕심, 남의 다툼, 병원의 영수증으로 도둑맞게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돈은 결국 남의 손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원망과 갈등만 남습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적금과 연금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쓰면 내 것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고 싶던 경주 여행을 다녀왔고 손주들과 제주도에서 맛집을 돌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자신을 위해 비싼 옷도 한 벌 장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니까 내 돈이지 내가 안 쓰면 남이 가져갈 돈이에요. 그렇게 산 그녀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활기가 묻어났습니다. 돈을 쓴 만큼 자존감도 살았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돈은 결국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도구가 아니라 쇠사슬이 됩니다. 쌓아둔 돈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 무겁게 짓눌려 산송장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쓰는 순간 그 돈은 나의 자유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웁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이건 내 힘으로 산 거야 라는 당당함을 느낄 때, 여행을 다니며 내가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되찾을 때, 그 돈은 비로소 내 삶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못 모았다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아껴두다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고 남겨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결국 내가 누리지 못한 채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돈을 꺼내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부질없다.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내가 안 쓰면 결국 도둑 맞습니다. 은행 잔고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돈만이 내 인생을 빛내고 내 자존심을 살리고 내 존재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노년을 도둑맞은 돈과 후회로 채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다들 후회하며 눈 감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끼며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박영수 씨는 젊을 때부터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자 해도 늘 돈 아깝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가자라고 말하며 거절했고, 아내가 외식이라도 하자고 해도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싸다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모아 통장에는 억대 재산이 쌓였습니다. 그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도 든든하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에서 즐거웠다는 순간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박 씨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참 바보였다. 돈은 남았는데 내 인생은 다 잃었구나. 마지막까지도 아끼느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가 목구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쌓아놔도 결국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쓸 때만 당신 거였어요.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가족들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후회는 수많은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하고 싶던 일을 미루고 먹고 싶던 음식을 참으며 가고 싶던 길을 외면하다. 결국 병실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돈을 아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꼈던 거구나. 그 후회의 깊이는 죽음 앞에서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내 손으로 쓴 기억이 없으니 인생은 빈 껍데기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과감히 쓴 사람들의 노년은 전혀 다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은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돈은 내가 쓸 때만 내 거다. 그는 모아둔 적금을 깨고 하고 싶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평생 입어보고 싶던 비싼 옷도 한 벌 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생기가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최 씨는 돈을 써서 젊음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자식들의 싸움판이나 병원비로 사라질 뿐 나를 위해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내 것이 되고 그때에만 내 인생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깁니다. 조금만 더 즐길 걸, 조금만 더 써볼 걸. 하지만 그 말은 무덤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아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 쓰며 살아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지의 바람을 느끼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값어치입니다. 돈은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결국 모두 후회하며 눈을 감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위해 돈을 쓰며 웃고 떠나겠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지금 쓰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쓰지 못하면 내 노력의 역사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돈은 결국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전북 익산의 김도연 씨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술 한 잔도 사치라 여기며 오직 저축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바쳐 모은 돈은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돈은 내 인생의 증거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자기 삶에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순간 그의 노력의 역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그 돈을 두고 다투었고 결국 아버지의 피땀은 추억이 아니라 소송 서류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했던 세월이 고마움으로 기억된 게 아니라 다툼과 원망으로 덮인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젊은 날 밤을 새워본 돈,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모은 돈은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지 못하면 그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직접 꺼내 쓰며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내 노력은 빛을 발합니다.
여행지에서 바람을 맞으며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해 평생 일했지라고 말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내 땀의 결실이 이 한 끼로 돌아왔구나라고 느낄 때, 그제야 내 역사가 인생 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지워지고 통장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는 내 삶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어르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노년에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친구들과 전국을 돌며 사진을 남기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돈보다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살았고 마지막까지 본인답게 행복하게 쓰셨다. 그의 노력의 역사는 돈이 아니라 추억과 기억으로 남은 것입니다. 돈을 쓴 덕분에 그는 고생만 한 아버지가 아니라 삶을 제대로 누린 어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노년에 돈을 쓰지 못하면 결국 내 땀의 가치도 사라지고 내 삶의 노력은 흔적 없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쓰는 순간 그 돈은 내 역사에 색을 입힙니다. 나를 웃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기고 내 존재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은 쓰지 않으면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고 내가 쓰는 순간에만 내 노력의 역사가 됩니다. 병원비로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자식들 다툼의 불씨로 변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 삶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게 쓸 때 내 땀과 고생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워진 역사로 만들 것인지 살아있는 역사로 남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웃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사람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내가 버티며 모은 돈의 진짜 가치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난 데 있지 않고 내가 직접 쓰면서 남긴 웃음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남 여수의 박영호 씨는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화를 신고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집 장만을 위해 자신의 옷 한 벌, 술 한 잔조차 아끼며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통장에 수억 원이 쌓였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고 친구들과 마음 편히 웃으며 밥을 먹은 적도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병을 얻어 병원 침대에 눕게 된 그는 눈을 감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안 쓰고 살았을까? 웃어본 기억이 없네. 그의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남은 표정은 평생의 고생이 지운 웃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의 김정순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자신을 위해 과감히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던 수영을 배우고 친구들과 전국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었고 손주들과 디즈니 영화를 보며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둘 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쓰며 웃을 때 진짜 내 것이 된다. 그의 얼굴에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생기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 모두 김 씨는 돈을 써서 웃음을 얻었기 때문에 젊게 산다고 했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고 노력의 결실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흘린 땀이 웃음으로 바뀌는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완성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내 노력은 숫자로만 남고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 그 돈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며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노년에 진짜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웃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하고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쓰는 순간마다 웃음이 피어나면 그 인생은 가장 값진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웃어야 합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가장 값진 결실이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한숨으로 채울지 웃음과 행복으로 채울지는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게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며 모은 돈을 그저 쌓아두기만 하면 내 인생은 숫자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쓰며 하루를 즐기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빛내는 진짜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에 살던 정태호 씨는 젊을 때부터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택배 상하차장에서 쉬는 날도 없이 일해 결국 은퇴할 무렵엔 5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늘 자식들에게 너희 잘되라고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늙음은 콩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쓰는 게 아까워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친구들과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하루만 더 즐겼어도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을 텐데. 남은 돈은 많았지만 웃음도 추억도 없는 인생은 산송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이정순 씨는 은퇴 후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좋아하는 라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모여 고깃집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가끔은 손주들을 데리고 근교 여행을 떠나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즐기며 쓰는 이 돈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예요. 집에 쌓아둔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가 쓰는 이 순간은 나를 살아있게 하죠. 그녀의 노년은 돈이 많지 않아도 늘 활기가 넘쳤고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복지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제도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쓰는 돈, 그 돈으로 하루를 즐기며 얻는 웃음과 여유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 가는 대로 작은 선물을 사고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진짜 보험입니다. 돈은 쌓아두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쓰면 삶을 가볍게 하고 웃음을 불러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남는 건 후회와 공허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며 하루를 즐길 때 그 순간은 내 것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 내 인생 전체가 복지로 채워집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한 복지는 없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로 채울지 웃음과 여유로 채울지는 바로 오늘 내 지갑을 어떻게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일구었던 자리, 가족 위에 참고 견뎠던 인내, 사회 앞에서 내세우던 체면, 결국 늙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자식은 각자 삶에 치이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손에 남는 건 약봉지와 진료 예약 문자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 대답 없는 메시지. 그제야 깨닫습니다. 노년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도 고독도 준비한 사람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 소용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경제적 독립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모든 비극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맡긴 통장, 사위에게 넘긴 집, 믿었던 사람에게 쥐어준 인감도장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사랑해서 준 것도 믿어서 맡긴 것도 결국엔 다 돌아오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은 돈이 있을 땐 고개를 숙이고 돈이 떨어지면 전화를 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틀렸습니다. 노년엔 돈이 전부입니다. 병원에 갈 돈, 밥을 사 먹을 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이것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내 새끼니까, 내가 늙으면 돌봐줄 거니까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착각이 끝나고 남는 건 돌아서 버린 가족과 바닥난 잔고뿐입니다. 사랑은 배신할 수 있지만 통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돈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잃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진 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늙은 부모에게 자식이 주는 관심은 결국 부모가 가진 것의 유효기간입니다. 돈이 끊기면 효심도 끊깁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고 아프다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 경제권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경기도 분당에 살던 71세 이정분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장